네, 코스피 시장을 주도했었던 대형주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이틀 동안 국내 증시가 또 살짝 쉬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다음 스텝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네 분과 또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그리고 김영재 부장과 오늘 화상 전화 연결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오승주 차장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높아진 지수에 대한 부담이 또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뭘 준비해야 할지 오늘 네 분의 의견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열리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 분 한 분 의견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민수 대표 조정에 대비하는 자세로 이것을 꼽아주셨고요. 다음 염승환 부장은 지금 시장 변동성을 이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김영재 부장은 덜 알려진 코로나19 관련주들 체크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승주 차장은 이 패드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주목해서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먼저 그러면 김민수 대표, 시장이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좀 양호한 조정권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일단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 쪽에서 일단 단기 계좌를 현금화를 많이 해놨는데 네. 시장이 또 펼쳐지고 장중에 좀 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손이 나가죠. 하다 네. 보니까 또 어제자로 한 50%는 또 샀더라고요. 네, 이 손이 문제입니다. 네. 근데 시장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시장 분위기 그 자체가 일단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웠다가 어느 정도 또 줄이는 이런 패턴 쪽으로, 즉 속도는 줄이되 기존은 유지하는 변화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그래도 가장 양호한 조정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조정이 하락 추세가 아니라 그냥 조정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너무 뜨거웠던 분위기를 약간 좀 쿨 다운 시키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네.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되, 하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덜컥 샀을 때 이 조정에서 대비를 또 못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흐름들을 계속 좀 어떤 좀 단련시키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혹시 또 계좌가 주도 섹터 쪽으로 좀 멀어져 있었는데 이 조정을 통해서 이를 좀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의 기회를 삼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그동안 혹시 또 대형주 쪽으로 너무 강하게 쏠렸던 분위기가 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전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마련하는지 여부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의 변화는 내일이죠. 내일 또 이어질 연준의 여러 가지 통화 정책 관련된 쪽의 입이라든가 연준의 네. 파월 의장의 입이라든가 또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또 내일 또 시장을 가득하게 채울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위기를 또 확인하는 것도 살짝 중요하다. 하지만 주도 섹터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가져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제 특이한 흐름들이 외국인들은 코로나19 쪽을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뭐 CJ, CGV를 비롯해서 피해를 봤던 섹터들이 오히려 빠르게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강원랜드도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쪽도 이제 서서히 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제 보다 보니까 또 종목해도 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머리보다는 손이 문제다, 그 말에 저도 뭐 지극히 좀 공감을 하고 주도 섹터 중심으로 이제 교체할 기회는 우리에게 또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업종과 종목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염승환 부장님,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나눠서 우리가 전략을 점검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네, 일단 네.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주도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보니까 좀 쉬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제 보면 뭐 백화점, 면세점 이렇게 코로나 피해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기존의 이제 시총 탑10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는데 결국 이런 기업들을 이제 사실 이번 주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못 참고 월요일 장 초반부터 많이들 사셔서 좀 물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항상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었다 싶으면 한 템포 기다리면 또 기회는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코스피는 상당한 좀 변동성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어제와 같은 변동성이 나올 때 부담 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또 오늘 만약에 또 미국장이 올라서 아침부터 또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좀 관망하는 전략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부터는 계속 좀 중소형주 보자.
워낙 좀 싼 기업들이 지금 널려 있고 코스닥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주가 흐름들이 좀 답답한 종목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럴 때 사야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약주도 있고 또 IT 소부장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 지금 굉장히 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가격 매력이 있고 또 어제 보니까 화장품 회사들도 의외로 좀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올해 하반기에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뭐 당장 오늘 간다 이게 아니라 한 2, 3개월 후에 주가 상승을 좀 염두에 두고 미리 좀 선점을 해놔야 됩니다. 이미 또 올라가고 사면은 늦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런 좀 중소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좀 다변화하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계속 시장이 뭐 변동성도 나오고 좀 이번 주 들어와서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지고 있고 또 그 여전히 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여기서 더 가느냐 빠지느냐 좀 논쟁이 좀 크지만 네. 분명한 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제 고객 예탁금이 이제 70조 원까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지금 하루에 3조씩 사는데 그만큼의 또 예탁금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유동성 장세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사촌 동생이 주식 투자를 평생 안 해봤는데 삼성전자 지금 사는 건 어때 누네라는 질문을 듣고 제가 노코멘트를 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염승환 부장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을 이용하자라고 오늘 꼭 확인해야 할 이것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은 이제 오승주 차장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페드의 통화정책 방향성, 뭐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차장님,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이틀 전부터 연준에서 테이퍼링 관련 단어가 속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입니다. 과거 테이퍼링으로 인한 커다란 변동성을 주식시장에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시장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지수 상승에 따른 기관의 매도세입니다. 이는 개인들 펀드 환매 물량 및 국민연금의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 비중 조절 물량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의 메인 주체인 개인들 중심의 수급만으로는 현재 레벨 수준에서의 증시에서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디지털화, 고령화, 저탄소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커가는 산업의 주인공을 찾아 기업의 본질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승주 차장의 얘기를 저희가 또 들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영재 부장 덜 알려진 코로나19 관련주 체크하자라고 오늘 이제 꼽아주셨는데 앞서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CJ, CGV, 뭐 아모레퍼시픽, 강원랜드 등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또 피해 업종으로 생각했었던 종목들이 전일 또 대거 움직였는데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나요, 부장님? 네, 현재 지수대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안심하게 신규로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은 역시 향후의 실적 회복이 확실한 업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실적 회복이 또 중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그렇게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 큰 그림에서 접근해야 된다. 근데 실적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이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 코로나19의 그런 팬데믹이 없어지면서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실적 상향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그 코로나 피해주 중에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뭐 여행, 항공, 유통 이렇게 시장에서 확실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업종 외에 다른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업종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저는 생명보험 업종을 보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그 팬데믹 상황으로 변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있는 업종이 생명보험인데 다행히 지금 실적은 바닥을 찍고 지난해 지금 출구 전략이 이제 나오는 시기가 된다면 오히려 이제 실적은 상당히
급격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치과 관련 의료기기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마스크라는 어떤 그 방어 수단이 좀 무기력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약간 치과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난해에는 치료를 좀 꺼리는 투여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그것이 2월 되면서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에 뭐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와 실적 전망을 좀 꼼꼼히 체크하신 이후에 좀 분할해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상당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종목이 될 만한 것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김민수 대표님 차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주도 섹터 중심으로 교체할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동차, 화학, 반도체, 건설일까요? 그러면? 다 아시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네. 관련된 섹터는 뭐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런 쪽인데 이쪽 말고 이제 또 코로나 피해 쪽으로 이제 시선이 약간 옮겨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적어도 단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개인적으로 화장품 얘기 또 많이 하시는데 화장품 관련돼서 지난 코너였었죠. 한 3개월 됐습니다. 중요하게 보도돼서 연우랑 클리오 두 회사인데 클리오는 이제 수익이 막 커가는 상황인데 연우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연우 사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 생각도 살짝 들고요. 또 하나는 의류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의외로 의류 섹터가 이제 또 재고가 많이 빠진 만큼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고점을 회복하면서 움직입니다.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라홀딩스 요즘에 외국인 수급이 또 상당히 좋던데요. 네, 그래서 관심이 높고요. 어떤 이제 기관이 팔다 지치면 다시 네. 돌아오겠죠. 근데 거기서 수급이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회복의 무게를 둔다라고 특히 이제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 쪽에 피해가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다시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변화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연 부장님이 제일 먼저 화장품주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똘똘하게 이제 찾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연 부장님? 저는 이제 화장품에서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연우 네. 지금 어제도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그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올려버렸더라고요. 리포트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모든 투자들이 사실 화장품 다 안 좋게 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일부 종목의 목표 주가 올렸다는 건 뭔가 이제 애널리스트의 시각이 좀 바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지켜보시고 어차피 화장품 용기 특히 연우가 이 경쟁 기업에 비해서 이익률이나 이런 게 좀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화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비용 지출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어차피 중국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전히 그 화장품 시장이 좋은데 어차피 용기를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올해 어쨌든 코로나 리스크 완화되면서 좋은 흐름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환인제약입니다. 이 제약주 중에서 중소형 제약주들 굉장히 좀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 특히 요즘에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이제 우울증 치료제 전문 의약품 회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림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환인제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인제약과 연우라는 두 종목을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승주 차장의 관심주를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이번에 추천할 주식은 올해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자율주행차 분야의 주옥 같은 두 가지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MC넥스입니다. 카메라 모듈 생산 기업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 고도화에 따른 수혜 기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스마트폰 판매는 부진했지만 올해는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 자동차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고도화되면서 채택되는 숫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CES에서 코어 포토닉사와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에이다스 카메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코어 포토닉사는 이스라엘 기업으로 2019년에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분야를 캐시카우로 삼고 자율주행차를 통해 점차 커다란 성장을 그려나갈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해성 DS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차를 못 만들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스마트화됨에 따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성 DS는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리드 프레임을 제조해서 인피니온, NXP 등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제조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PER 15배, PBR 2배, ROE 15%로 양호한 재무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의 개화기인 현 시점에 지속적으로 재평가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엄수정 PB와 화상 전화 연결을 했는데 강원도 쪽에는 또 객장에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쪽은 어때요, 오승주 차장? 예, 최근 네. 눈도 오고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객장이 굉장히 붐벼서 지금 장도 변동성이 높은데요. 네. 좀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 가릴 것 없이 최근에 또 북적북적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재 부장님 종목 하나 탑픽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탑픽은 일단 한화생명으로 저는 결정을 했는데 네. 일단 한화생명 되게 쌉니다. PBR이 0.3배 이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가장 변동성이 큰 그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개선이 가장 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 정도 금리가 상승했을 때 뭐 한 3천에서 5천억까지도 지금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상승 개수가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보통 1,000억이 이익이 증가하다 그러면 한 조 단위로 시가총액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3조 원 정도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1% 금리가 상승하기에는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꾸준히 모아가는 종목으로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이 모두 입을 모아서 지수가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초 이후 강세장에서도 분명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잘 준비를 해서 그동안 재미를 못 봤던 분들이 또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줍시다. 네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